네, 요 이혼할 때 보면은 쿨하게 야 우리 이제 이혼하자 라고 얘기했더니 맞아 그래 하고 쿨하게 우리가 쿨이라는 용어를 참 잘 쓰는데 그냥 깔끔하게 그래 그러고서 이혼 틱 뭐가 좀 이상해 그죠? 왜? 자 이혼을 하는데 갈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혼할 때 과연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생겨요. 갈등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이혼할 때 생기는 갈등이 분명히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 없이 이혼하는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이혼하면서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제대로 살아온 거예요. 왜? 바로 이 갈등의 원인인데 갈등이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인생의 가치. 자, 남자가 인생의 가치가 만약에 무너졌어.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갈등을 느낍니다. 여자는 멀쩡한데 남자는 무너졌어. 그래도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갈등을 느낍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왜? 가치와 의미를 함께 가기로 해서 약속을 해서 갔는데 하나가 문제 생기니까 이제 같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있죠. 삶의 의미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갈등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 함께 가느냐? 함께 가기 싫대. 그러면 이제 둘이 또 갈등 생깁니다. 약속을 어게. 그 다음에 신뢰에 관련되는 부분. 즉, 이혼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뭐냐면, 이 인간의 삶을 우리가 이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결합을 해서 함께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약속을 하고 서로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게 결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를 하자, 즉 이혼을 하자라고 그래서 각자 우리 사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이혼인데 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느냐? 신뢰를 잃어버렸던가? 약속이 깨졌던가? 아니면 너는 함께 못하겠다던가? 아니면 인생의 가치 또는 삶의 의미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려고 드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로. 왜 분리를 합니까? 가치와 의미가 둘이 같이 가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둘이 다 문제 생기잖아요. 분리를 해야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 그건 네 거고 그 다음에 내 거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내 거를 그래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함께 가는 거, 약속하는 거, 신뢰에 관련되는 이 다섯 가지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을 가야 되죠. 함께 가는 거를 행복을 추구하는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다가 오로지 나의 개인 행복을 위해서만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더 많으면 이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나만 중요하잖아. 인간일 때는 함께 가는 게 무지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되게 돼. 이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만 중요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갔느냐? 내가 요걸 가져가냐? 피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 이제 그쪽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그런가? 아니잖아요. 남자도 그럴 거고 여자도 그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무조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결혼해서 예를 들어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되면 그래, 니 다 가져. 니 다 가져. 아, 그럼 내가 알아서 다 줄게. 괜찮아. 아, 그래, 뭐 당신 명의를 해놓고 명의도 막 이 사람 명의로 다 해놓고 다 해놨어. 다 좋아요. 그래서 돈도 아낌없이 그냥 계좌로 그냥 와이프 계좌로 퍽퍽 쏴주고 다 합니다. 자, 그때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왜? 공통분모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들어가는 이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할 때는 집에 있는 가구도 이제 잘라야 될 판국이야. 이제 집에 있는 가구도 잘라야 돼. 처음에는 이거 니꺼 해. 이렇게 얘기했지. 낫지만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돼. 이젠 사람이야, 사람.
이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들어가니까 나 혼자서.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옛날, 뭐라고 얘기해? 이거 네 옛날에 놔준다 그랬잖아. 약속? 이미 약속했는데 뭐, 이제 약속 안 하겠다는 얘기다. 신뢰도 안 하겠다는 얘기고, 함께도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사람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무슨 약속?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너에 대한 신뢰도 의미 없어요. 이혼하면 끝이야. 이혼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갈등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인간에서 사람으로 넘어갈 때 뭐가 생깁니까? 이제 나 혼자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제 함께해서 혼자 행복으로 전환할 때 바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경제적 갈등부터 자녀에 관련된 갈등부터 오만 갈등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자녀가 나한테 행복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자기가 키우겠대. 왜 키웁니까? 아이를 왜 키워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안 키우는 엄마는 애가 있으면 자기 안 행복해진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못 키우는 거예요. 그뿐이야. 근데 마치 엄마가 이혼할 때 엄마가 아이를 안 맡겠다, 안 키우겠다 그러면은 저 여자 완전히 엄마도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왜? 그 사람은 지금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로지 엄마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아이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울 때는 그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키울 때 그만한 자기 행복에 베네핏이 있어야지만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이제 심리가 심각해지겠죠. 이혼을 해서 풍요로워서 아이가 괜찮아지고 나빠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봅니까? 사람으로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다화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까? 오로지 자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혼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혼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진짜 이혼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뭐를 해줘야 됩니까? 이 남자의 행복과 여자의 행복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분리해서. 굉장히 냉정해지겠죠. 절충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저쪽에서 하나 양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워요. 싸우면 그걸 만약에 법적으로 싸우면 반땡아리가 날아가요. 딴 놈이 재밌어져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 넘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잖아. 넘 싸우는 거 구경. 특히 부부싸움 하는 거 구경하면 신나요. 아주 얼마나 후련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너네 집 불난 거 구경하는 거. 우리 집만 아니면 되거든요. 불나는 거 구경하는 게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못 봤죠? 가끔 TV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중에서 보게 되면 약간 똘끼 있는 사람들이 이 방안을 잘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혼을 해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싸운다는 얘기는 남한테 싸우는 게 남에게 드러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보다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이 싸우면 싸울수록 떡고물이 많아요. 내가 네 주느니 차라리 나 재준다. 그래서 뭘 합니까? 막 1억 원도 막 갖다 기부하고 농담 아니면 재주기 싫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옆에서 이렇게 했다. 나한테 던져놔. 그건 또 싫대. 넘준대. 차라리 모르는 주겠다 이거야. 농담 아닙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씨 그때 내가 그걸 왜 줘. 집도 날려요 그냥요. 꼴보기 싫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와이프한테 당신 차 가져. 딱 한다 해가지고 다 와이프 명의로 막 했어. 이제는 이혼할 때 되면 뭐라 합니까?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차도 내놔. 타자가 다 줘버리니까 에라 이걸 다 때려보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때려보세요 그냥요.
얼마나 꼬여? 날 주지. 내 명의전비 줄 테니까 날 줘. 그때 그게 아니다. 못 견뎌요. 그럼 떡고물이 많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남이 아주 많이 먹습니다. 인생의 가치 추구하면서 만들어졌던 거,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둘이 함께 만들어졌던 거를 거의 절반을 날려요. 갈등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갈등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 인간에서 사람으로 갈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은 하지만 거기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양보하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서 각자가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돼서 이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상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혼할 때 엄청난 갈등을 느낍니다. 야, 우리 진짜 갈등 하나 안 하나 한번 이혼해 볼까? 참 재밌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게 위장이혼이에요. 위장이혼 혹시 아십니까? 위장이혼은 언제 합니까? 자, 신뢰는 언제? 그죠? 약속도 있어 이미. 함께는 갑니다. 요 세 개는 까딱 없어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졌을 때, 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그때 많이 하는 게 위장이혼입니다. 근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망하는 거야. 안 들어오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위장이혼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재밌죠? 위장이혼한 사람들은 5년도 가고 10년도 가요. 근데 이상하게 다시 재결합을 안 해요. 왜 그럴까? 뭐라고 하면서 안 합니까? 에이, 뭐 서류인데 뭐 같이 살면서도 서류인데 뭐. 왜요? 뭔가 남자는 어딘가에서 열정적이라는 얘기고 여자는 어딘가에서 사랑이 넘친다는 얘기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다 문제 생기면 이미 정리됐잖아. 위장이혼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혼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치 문제 때문에 뭔가가 무너져가지고 경제적인 가치가 됐던 또는 관계적 가치가 됐던 뭐가 관련돼서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이 서류상에 이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돌아가서 그걸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안 돌아옵니다. 서류 다시 재정돈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서류 정돈을 안 한 채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갑니다. 분명히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놀랍죠? 이게 위장이혼이에요. 그래서 위장이혼 하는 건 반대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알려줘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둘 다 문제 생겨요. 둘 다. 그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에서 남자의 열정이 여자의 사랑이 그 순간 뭐가 된다 그랬어요? 중독증에 들어간다 그랬죠. 아니, 심리장애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심리장애 발생했고 심리장애 발생된 걸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위장이혼은 심리장애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심리장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돌아와집니까? 장애를 지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돌아오죠. 근데 회복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 서류 같지만 이거 서류보다 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위장 이혼도 피치 못할 사정일 때는 반드시 돌아갔다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이혼한 거나 진배 없어요. 갈등 없이 이혼한 거죠. 위장 이혼이니까. 위장. 이혼을 위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혼은 이혼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위장 이혼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혼할 때 제일 깔끔하게 이혼하는 방법은 위장 이혼하고 도망가면 됩니다. 한 놈이 일로 가겠다라 그래놓고 지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 세 개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잘 동시에 확 무너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갑니까? 요거 갈 때. 싹 자기 필요한 거는 다 골라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를 해야 돼요? 이제 미쳐 죽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너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알새끼들까지 다. 그거 자기는 관심 없어요. 왜? 자기는 관심 없어요. 왜? 자기만 행복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혼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물론 이거를 안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근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심리로만 달아서는 안 돼요. 생각보다 이혼 상담이 돈이 됩니다.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이혼 상담입니다. 왜? 떡고물이 많아요. 생각보다 떡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왔습니다. 외도 상담보다 돈이 더 많이 되는 게 이혼 상담이에요. 근데 못 봐요, 눈 뜨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 금액을 요만큼만 더 받아주게 이렇게 협상을 해주면은 얼마 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브로커가 아니에요. 상담사에게 주는 공식적인 그 상담비 안 받아도 돼요. 재밌잖아. 이혼 상담비 안 받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비 안 받습니다. 대신 떡고물이 많아요. 수억도 될 수 있습니다. 왜? 뭘로 가면 됩니까? 남자 자기의 베네핏을 향해서, 여자는 자기의 베네핏을 향해서 서로 협상 테이블에다만 앉혀놓고 진행하면 돼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둘 다 돈을 1억씩 주고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왜? 소송하면 10억 날라가거든요. 둘 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혼은 인간관계에서 사람관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혹시라도 살면서 혹시라도 이혼을 해야 되는 위기가 닥치되면 본인 혼자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둘 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러면 저는 많이 뜯어 말리는 편이에요. 그걸 왜 아깝게 해? 니들이 지금까지 이루는 게 얼만데. 이거 보면 아주 감명해지거든요.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면 아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상처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또 그래서 내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했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들이 알아가게 해주게 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 이혼해야 되겠다면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또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회복을 할 때 재결합을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될지, 그건 그 다음에 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혼할 때 마음과 사람일 때의 마음을 모르면은 뭐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제로 발표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들이에요. 다음에 재혼 얘기 나가면 재혼 때도 또 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재혼 상담은 뭐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논제 때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